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보다 못한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대박을 꿈꾸고요. 2020년도부터 5월 1일자 근로자의 날이죠.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편에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5,200만 명의 지지를 받아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대박 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시작한 지 조기에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들고요. 매일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년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어떻습니까?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런데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은커녕요 3만 명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로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중국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니까 초코파이를 팔아도 하루에 15억 개씩 팔 수가 있으니까 대박이다. 이러한 무모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정말로 굉장히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은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 수입하고 페이지 수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페이지 수입 소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페이지를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페이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팔게 된다면 어느 정도 버는지 아십니까? 요새는요, 5,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일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어떻습니까? 5,000원에서 12,000원 한다면 점심값 한 끼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00원짜리 갈비탕 이것도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비싸니까 못 먹을 수 있고요. 5,000원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뭐 떡라면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어떻습니까? 점심값만 번다면은 이거 손해 아닙니까? 세 끼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폐지를 주어도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폐지 가격 하락 때문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요. 1kg당 50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60원, 170원, 180원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다면 하루에 6시간 하고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만 9천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못 벌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뭐 기업형처럼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차를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4, 50만 원도 벌 수는 있겠죠. 그리고요. 폐지 가격 하락도 문제지만은요. 이 일에 많은 어르신들이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블루오션이었는데 이제는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지, 수거, 소득이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4년 이상 유튜브를 했는데요. 유튜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보다는요, 한 달 조회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0만 회 정도를 한다. 10만 회 정도를 한 달 동안에 조회를 한다. 그러면 일평균 3,400여 정도, 3,400여 회 정도 조회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달 광고 수입은 25만 원 남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6시간을 투여하고 시간당 임금이라고 환산해 보면요. 1389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달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최저임금 2024년도가 9,860원이니까요. 저는 1389원 벌어서 최저임금의 14% 받게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유튜브 방송을 좀 접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창업을 하고 또 100만 명 내외가 어떻습니까? 폐업을 하다 보니까 폐업이 속출을 하니까 유튜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만은요. 금방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득이 저하되고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어야 할까? 아니면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서 안내를 할까? 예를 들어서 먹방이나 술방이나 아니면 여행 등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요,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그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일본어 독학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본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일본어 방송하는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더 이상 구독자 수가 잘 늘지 않습니다. 3만 명, 아니면 많으면 6만 명. 그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에 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층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만 명, 5만 명, 6만 명 된다면은요, 거의 한계치다, 한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내외에서 6만 명 내에서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또한 어떻습니까? 조회수가 늘지 않는다면은요, 실망해서 그 중도에 접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간에 어떻습니까? 1년, 2년 동안 업로드 안 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꼴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편에서 방송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절대 팔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수수료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보험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이 뚝 끊어졌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는 그 보험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절세 전략, VIP 컨설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험 및 금융상품의 부조리를 파헤치면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20년 전에도요, 2시간 그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던 그 전문 강사입니다. 그 당시에 VIP 컨설팅이라든가 좀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증여상속세 절세 전략이라든가 가업승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특히 예전에는 또 CEO 플랜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험 및 금융기관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강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는 5,200만인데요. 보험 및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 6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의가 없다는 것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이죠. 왜냐하면 보험 및 금융회사, 그리고요,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 및 각종 금융상품, 판매인을 지원하는 방송을 하고 소비자를 우려먹거나 아니면요, 소비자에게 잘못된 상품을 파는 쪽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이번처럼 강의가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더울 수도 있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리간지의 마음으로요, 보험 및 금융기관 그리고 판매 상품의 부조리를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그날까지, 물론 그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만을 위한 투자 및 절세, 자산관리 전반을 방송을 해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도 반드시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힘을 주는 댓글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본다면요, 그동안 유튜브 수입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부분들이 말끔하게 그 스트레스 해소되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원에 그 유튜브 방송을 멈출 수는 없고요. 학자로서 부조리에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좀 줄어서 와이프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적당히 불의와 부조리와 타협하고 부정을 눈 감아주고 적당하게 등쳐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인생사, 인간사 진리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요, 저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터스텔라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초지일간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이리간지 일관된 마음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죠. 그리고요, 저 성격이 좀 희한합니다. 심야에 독야청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야 독야청청이다.
낮에는 독야청청하면요 낙낙장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왜냐면 푸르게 그 겨울에도 눈이 와도 푸른빛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야 어두운 밤에 혼자서 풀어봤자 파라해봤자 누가 파란지 알겠습니까? 어두운 데는 빨간지 아니면은요 검은지 하얀지 하얀 것은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파랗다고 해서 절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비자만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제 성격상 한번 그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비자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페이지 줍는 것보다 유튜브 수입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애로점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